네, 장문정입니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봤는데 TV에서 많이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CJ 홈쇼핑의 쇼호스트 장문정. 사실 저한텐 꽤 많은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2013, 2014 화제 베스트셀러 팔지 마라 사기 하라의 저자 장문정이죠. 여러분은 저 베스트셀러 작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케터 장문정입니다. 한 20년 정도의 직장 생활 동안 주로 이제 마케팅 쪽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 프리젠터입니다. 프리젠터란 새로운 상품을 대중한테 소개하는 직업이죠. 카메라나 대중 앞에 서는 게 저한테는 아주 친숙한 일입니다. 2009년, 2010년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글을 썼고요. 아주그룹 칼럼니스트, 또 지금 현재는 FP협회 FP저널의 칼럼니스트로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작가의, 쇼호스트의, 마케터의, 프레젠터의, 칼럼니스트의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좋은 팁을 전달하는 설득의 대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저의 큰 타이틀들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84억을 판매해서 대한민국 매출 기네스를 갖고 있죠. 오, 예. 이 기네스를 저 101억으로 다시 깼고요. 이 기록을 시간당 125억으로 또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1분당 2억 정도를 판매한 매출 기네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매출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뭐라도 좀 노하우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 10강을 진행을 하면서 총 9가지의 소구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뜬구름 잡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돈이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짧은 시간도요, 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천초, 일각, 천금이란 말이 있죠. 이 15분도 금 같은 시간이라는 건데, 겉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고 학부모를 만나시고 우리의 고객을 만날 때 쓰일 수 있는 구체적인 화법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은 노하우들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소구부터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선 소구가 뭐냐? 소구. A fear. 파닉스 잘 되죠? A feel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소구라는 말을 한국에선 잘 안 씁니다만 영어권 프리젠터들만 해도 소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a fear, 우리말로는 소구. 즉, 한 줄로 딱 정리를 하자면 판매나 광고의 목적으로 우리의 소비자에게 애호심을 갖도록 호소하는 말의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득의 무기라고 보면 되죠. 자, 소구라는 무기를 토대로 어떤 화법들을 우리의 고객들한테 광선검처럼 휘두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소구부터 보시죠. 짠! 연상소구입니다. 연상소구.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카피는 이래요. 답은 당신 안에 있소이다. 고관여 상품이 있고 저관여 상품이 있죠. 저관여 상품. 우유 하나 사거나 두부 한 번 사는 거는 사실 크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만 아이를 위한 선택만큼은 고관여 상품입니다. 기대 가치가 있죠. 이런 거는요, 연상소가 아주 딱입니다. 자, 연상소구는 크게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우선 1단계, 연상시켜 나가는 겁니다. 뭐냐면 결론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향해서 쭉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그 결론을 내 입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입에서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쓰는 거죠. 질문 중에서도 견해 질문을 쓰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입니다. 덩치가 아주 산만한 사람입니다. 실제 야구장을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던져주는 공을 깡 때립니다. 홈런 될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인입니다. 제로입니다. 실제 그 야구장에서 일반인들이 배트를 휘둘러서 공을 넘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야구 선수들을 보면 아주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데도 밀어치면 쭉 담장을 넘깁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은 그 야구 배트에 보면요, 홈런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 용어인데 그 포인트에만 맞으면 그냥 홈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마케팅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스윗 스팟. 즉 고객이 꼴딱 넘어가는 그 설득되는 포인트 있죠. 그걸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을 향해서 쭉 달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연상소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연상이 될 때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현실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더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고객들.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해 보시죠. 현실과 믿음 중에 어느 걸 쫓아가세요? 네, 현실 아닙니다. 믿음입니까? 예,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형 수술을 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건 현실이죠. 성형을 하면 예뻐질 수 있다. 이건 믿음이죠. 어느 거 쫓아가시냐고. 예, 믿음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마케팅에서 인지 부조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애 공부 더럽게 못해요. 근데 얘는 공부를 잘할 것만 같아. 우리 아이는 앞으로 더 뛰어날 것 같아. 이런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죠. 이걸 포부 수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걸 건드려 주라는 거죠. 그게 연상소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미래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아이의 멋진 미래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요 이거 하면 앞으로 미래가 바뀔 거예요. 가 아니라 연상을 시키고 1단계 그 결론을 내 입에서 아니라 상대편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거죠. 9월 환절기 이제 막 시작이 되고 환절기가 되면 환절기예요. 그 병치레하는 아이들 많죠. 근데 환절기에 보약도 먹고 홍삼도 먹고 뭐 한약 이것저것 잘 챙겨 먹으면 아무래도 계절을 잘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무엇을 먹느냐가 아이의 미래 건강을 만듭니다. 동의하시죠? 마찬가지로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당연히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결론은 상대편에서 견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견해 질문은요 아주 유용한 질문이에요. 또 질문을 왜 써야 되냐면 그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방적이 되잖아요. 지금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듣고만 계시잖아요. 멍하니.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지면 얘긴 달라지는 거죠. 그 홍양표 교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하시면서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열 감지 카메라. 학생 중에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을 때 질문을 받은 학생의 머리만 다른 학생들은 머리가 다 파란색인데 질문 받은 학생의 머리만 유독 빨갛게 열이 오르더라는 거죠. 뭡니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자가 지배권을 갖습니다. 물론 과도한 질문은 안 좋죠.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라 딱 결론을 정했으면 결론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연상을 시키고 그 결론만 상대편,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던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금방송을 많이 했어요. 주얼리 방송. 근데 다이아몬드 방송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우리 여성들은 자꾸 반짝이는 거 좋아하시잖아. 예.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쌉니다. 정말 요만한 콩알만한 것도 엄청 비쌉니다. 근데 굉장히 놀랬던 건요. 그 스튜디오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렇게 진열을 해놔요. 원석 가격은요 정말 볼품없이 가격이 쌉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왜 이렇게 비싸지지? 즉 세공을 어떻게 하느냐, 절삭을 어떻게 하느냐,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석과 나중에 세공된 작품은요 가격 차이가 수백 배, 수천 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다이아몬드는 원석의 가치가 아니라 세공비, 세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딱 다이아몬드 같지 않습니까? 원석 아닙니까? 예. 그 어떤 운동선수는 몸값이 수백억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자녀 몸값 지금 거의 없죠. 바닥이죠. 근데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몸값은 앞으로 수천 배가 뭡니까? 수만 배, 수억 배까지 높아질 수 있죠. 아닙니까? 원석이 우리 아이라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부모님의 목 아닙니까? 라고 가는 게 연상소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견해 질문만 상대편한테 던지는 거죠.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천재는 광산 속에 은이나 마찬가지다. 그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어머님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투자하셔야죠. 이렇게 가는 게 연상소구라는 거죠. 그 TV에서요. 쌍둥이가 둘이 나왔어요. 근데 어릴 때 하나는 국내 입양이 됐고 하나는 해외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은 흘러 둘 다 성인이 됐죠. 나중에 만났는데 국내 입양된 아이는 참 어렵게 컸어요. 뭐 나중에 뭐 노숙자 생활도 하고 참 못 먹고 뭐 너무너무 어렵게 컸고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그래도 참 좋은 부모를 만나서 교육도 잘 받고 또 잘 먹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만났는데 깜짝 놀랄 일. 두 아이의 키가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쌍둥이인데.
쌍둥이 거의 키 똑같잖아요. 뭡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 키는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과 영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우리 아이한테 대입을 해보자면 얘는 아빠 머리, 엄마 머리 닮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 공부를 못해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환경, 어떤 지적인 영향을 쏟아 넣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월등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오케이. 하면 이거 연상소구죠. 이런 식으로 가는 소구가 고관여 상품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저 등산을 할 때요. 올라가요. 죽을 것 같아요. 뒤에서 누가 엉덩이 이렇게 밀어줘요. 쭉쭉쭉쭉 더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그 운전을 합니다. 기름만 넣고 다니는 거하고 거기다 불수원 하나 탁, 엔진 첨가제 넣으면 출력이 어우. 그러니까 한낱 고철덩어리에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힘을 냅니다. 밥 세끼만 먹는 애하고요. 거기다 영양제 더하기 먹는 애하고 건강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실에서 그냥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아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플러스 알파를 우리 웅진이 해드릴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가는 게 다 연상소구라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올 만도 한데 이해가 오시면 이제 끄떡끄떡. 저 화초의 예를 많이 쓰죠. 집안에 저 화초 키울 때요. 그 화초는 저 영양제 하나 탁 꽂아 놓잖아요. 화분에. 그러면 파릇파릇하고 아주 생기가 싱싱하게 자라잖아요. 한낱 풀 한 포기도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그 뇌에 정말 영양제 같은 뭔가를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여튼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다 견해질문. 그렇죠. 절대 내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다. 상대편한테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와? 또 연상을 시키고 또 연상을 시키고 또 연상을 시키고 이러는 거죠. 어머님하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거절 화법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 막 마인드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네. 그런 말 하죠. 우리 애는 산만하고 하나도 듣지도 않고 선생님하고 수업은 해보긴 했는데 애가 그냥 뛰어댕기고 이래가지고 하나 머릿속에 남는 것 같지도 않고 의미 없다고.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저 콩나물을 보면요. 물을 주잖아요. 물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도 스며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자꾸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신압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를 보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저 추석이나 설날이나 오랜만에 명절 때 보면 친척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이 녀석 많이 컸네. 부모는 맨날 보니까 모르죠. 어쩌다 보면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물리적인 키는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자라고 있듯이 아이의 머릿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이의 생각의 키도 장난 아니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라고 가는 게 연상소구. 예. 자, 정리합시다. 연상소구에 대한 걸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 결론을 딱 정하는 겁니다. 어떤 반발 심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정하고 쭉 달리는 거죠. 그리고 연상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현실이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은 고객 입에서, 상대편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연상소구죠. 아무튼 사고력이라는 것은 식물처럼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지원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만큼 아이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연상소구를 한번 다음 시간까지 멘트 한 10개만 만들어 보시죠.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시면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팔짱 한번 껴보시죠. 네. 해보세요. 네. 편하시죠? 네. 다 끼셨습니까? 반대로 한번 껴보실라고? 네. 막 팔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풀어보시고. 한 시간쯤 있다가 다시 한번 팔짱 껴보시자면 맨 처음에 하셨던 대로 됩니까? 아니면 제가 반대로 해보라고 한 거 되십니까? 맨 처음 했던 대로 합니다. 참 습관이 무섭고요. 태도가 변화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저와 함께 할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안 해본 걸 해보도록 하는 거니까 의도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귤이 있어요? 손에다 귤을 올려보세요. 까보세요. 실제 까는 것처럼 해보세요. 스탑! 자, 지금 오른손에 귤 올리고 왼손으로 까는 분 계시고 반대로 올려놓고 반대로 까는 분이 계시고 그죠? 반대 손으로 한번 해보시죠. 늘 귤 까시던 거에 반대쪽으로
어색합니다. 예, 그래서 변화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 바지 입을 때요. 저 어느 발부터 들어가세요? 오른발부터 들어가시고 그다음 왼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왼발 들어가시고 오른발 들어가십니까? 내일 아침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중심 잡기도 어려울 겁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지의 전 회장 잭 웰치가 얘기했죠. change or die. 변화되거나 죽어버리거나. 변화되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많은 소구들을 저와 함께 신나게 한번 해보시면서 변화될 준비가 되셨나요? 잘 한번 따라와 보시죠.